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정말 바닥이 나왔는지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차이나 전기차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정말 바닥이 나왔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 앞으로 뭐 더 떨어질 것이다. 경기 부양책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동산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정말로 중국이 이 부동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위기가 나면서 뭐 디플레이션이다, 그것도 제2의 리먼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비구이 위안이 채권 이중에 대한 이자 2250만 달러 약 296억 원을 갚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구이 위안의 회장이 정말로 이 돈이 없는가라고 한다면 양우이 위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2800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위기인데 창업자 가족은 배당금 잠치로 가족들 모두의 배당금을 합친다면 무려 3,500만 달러의 배당금이 됩니다. 자, 이 회장이 정말 머리가 안 좋아서 또는 저 296억 원을 갚지 못하여서 이렇게 2년 사이에 37조 원의 손해를 보고 이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냐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구이완, 헝다 등 최근에 이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왜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을까요?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저희랑 다른 시각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진핑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공동부유와 국진민태입니다. 자, 이 국진민태, 공동부유는 글자만 들었을 때 다 같이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국진민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진민태는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고 민간기업은 뒤로 빠져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 민간 기업은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물러나고 국유 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러면서 이 중국의 시진핑이 3도 홍선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산 부채 비율 70% 이하, 순 부채 비율 100% 이하, 현금 단체율 1 이상을 표시한 지표, 이 세 가지를 달성하지 않으면 우리 국유기업, 국유은행에서 대출해주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부동산 기업들은 대출이 없으면 그냥 망해라 거의 이런 뜻인데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을 정하면서 3도 홍선으로 민간 기업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그렇다면 이 국유기업,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을 국유기업으로 바꾸는 사실상 국유화라는 것을 이 중국은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뉴스를 본다면 헝다자손 1조 8조 원을 메꾸기 위해 국유기업에 매각하였다. 중국 당국이 헝다그룹을 구제를 나섰다. 또 그리고 중국의 국유기업이 부동산 소방수로 본격 투입되었다. 부실 사업에 속속 인수한다. 등등 최근에 이 망하고 있는 회사들을 어디서 사가느냐라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매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분을 늘려가게 되면 민간 기업이었던 기업도 사실상 국유화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 국유기업, 국유은행들이 분명히 대출을 해주고 특별 대출을 해준다면 디폴트 위기를 분명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대출로 무려 39조 원을 대출해주는 이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출로 이 디폴트 위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만 사실상 국유화를 하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중국의 부동산 위기, 앞으로 부양책을 내고 이 기업들의 민간 기업들이 모두 국유화가 되고 난 이후라면 분명히 부양책들을 내고 부동산을 활발하게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도권은 이 중국의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 정말 중국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위기가 많이 남았고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시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다행인 점은 최근에 하락 추세선을 마감을 하고 단기적인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면서 5일선과 10일선의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1선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서도 보셨던 것처럼 상승을 한다고 쭉 상승하기보다는 분명히 다시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분명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다행히 반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봉으로 보았을 때 아직 5주선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이 5주선이 최소한 평평해지고 이 5주선이 다시 올라가는 상향은 그래프를 그릴 때 분명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앞서서도 이렇게 평평하고 상승을 했지만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실 때는 이 평선들이 완벽하게 수렴한 이후 매수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낮은 가격대일 수 있지만 앞서서도 바닥권인 것 같아서 만원대가 바닥권이다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구간도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바닥일 수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한두 번 정도 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 최바닥권에서의 수익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정확하고 안전한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이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가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9,000원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한두 번 정도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 볼린저 밴드가 열려 있고 충분히 한번 반등했다가 또 꺾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말 나는 20-30년 모아갈 수 있고 절대 안 팔 거야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오신 분들은 분명히 멘탈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점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은 큰 반등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평선들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큰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관망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미국 장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개별주들 중에 바닥권에서 오르려고 하는 주식들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곳에 투자하면서 관망하고 계시다가 좋은 매수 시점이 왔을 때 이 차이나 전기차를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